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 관리 부분은 총 5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부터 레퍼런스 중복 찾기까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룹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레퍼런스 수집을 하게 되면은 좀 뭐 10건 좀 안 되게 수집을 했지만 하시다 보면 이제 50건, 100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내가 어떤 프로젝트명이나 어떤 주제별 단위대로 카테고리에서 정리를 하고 싶으실 텐데 그때 그룹을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룹은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상단에 있는 그룹스 메뉴를 사용하셔도 되긴 되는데 두 개의 메뉴가 동일해요. 그래서 그룹 패널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팝업된 메뉴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룹 메뉴를 활용하게 되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룹 패널에서 이렇게 마이 그룹스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꺽쇠 기호로 되어 있는 그룹 셋과 그 아래쪽에 있는 어떤 혈압 모양의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 레퍼런스 영역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까지 수집한 레퍼런스를 읽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있는 마이그룹스라고 되어 있는 이 꺽쇠 기호가 있는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겠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크리에이트 그룹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룹 셋 아래로 이렇게 뉴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크리에이트 그룹을 누를 때마다 그룹은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뉴 그룹 하이로 다시 하이 그룹을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셋 밑으로 그룹은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룹 아래 또 다시 그룹을 만드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카테고리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눌러서 그룹 셋을 뉴 그룹 셋 하나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하이로 다시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룹 이름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이름들 다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 셋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리네임 그룹 셋을 통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 그룹의 이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네임 그룹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이게 그룹 이름을 바꿨을 때 자동적으로 번호순, 알파벳 순은 자동 정렬로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가능하시면 처음에 뭐 숫자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도 입력한다 그러면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퍼런스를 그룹별로 나눠둘 건데 내가 마음에 이제 1번 그룹에다 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대로 드래그하셔서 드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올 레퍼런스에서 내가 이 레퍼런스를 1번 그룹에다 놔야 되겠다 하면은 꾹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고 1번에다가 드랍 해주시면은 이렇게 1번에다가 레퍼런스 한 개를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너무나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작업을 하시게 되냐면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복수계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클릭을 하시면은 계속 넘어가죠. 한 개씩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거나 하나를 꾹 클릭하시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한 번에 4개, 뭐 10개 이렇게 다 수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한 번에 잡고 싶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한 번에 쭉 하셔도 되는데 이게 100건이 넘어가면 이걸 드래그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럴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알파벳 A를 눌러주시게 되면 올의 첫 번째 레터는 A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컨트롤 A 하면 이렇게 전체 다 잡힙니다. 전체가 다 잡힌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다 집어넣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단축 키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 윈도우에서 작동하는 키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컨트롤 A 누르면 전체가 다 잡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윈도우의 단축키랑 동일하게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을 이해하시기 좀 편하시려면은 그룹을 어떤 파일 안에 어떤 폴더 안에 파일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어렵고요. 이걸 필터링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건복지부라고 되어 있던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보건복지부 레퍼런스를 1번에도 집어넣고 2번 그룹에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14개의 레퍼런스 중에서 1번으로 그룹핑한 것만 모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샵
1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것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이라고 필터링한 것들만 뭐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는 거는 1번도 2번도 둘 다 태그를 심어놨기 때문에 1번, 2번 태그는 해시태그를 심어놨기 때문에 1번 그룹과 2번 그룹 둘 다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서 2번 태그를 지워버리고 싶게 되면, 즉 여기에서 이 그룹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싶을 때는 선택한 제외시키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Remove References from 그룹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해당 그룹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Remove References from 그룹을 해주셔야지만 이 그룹에서만 삭제가 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전체 14개 중에서 1번 그룹 2번 그룹 모였을 때 2번 그룹에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룹은 다 완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서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서지 정보의 레퍼런스를 모아왔어요. 그러면 레퍼런스들만 이제 보시는 것들은 아니겠죠. 결국은 레퍼런스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 논문의 메소드나 뭐 리저트 부분 또는 테이블이나 피겨를 보면서 관련된 논문들을 풍성하게 더 작업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작업을 위해서 하시는 작업들이 바로 파일 어태치먼트 기능입니다. 바로 해당되는 레퍼런스에 관련된 파일들을 어태치 파일을 통해서 다 붙여놓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하시는 방법은 이 썸머리 탭에 보시면 어태치 파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레퍼런스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 레퍼런스와 연관성 있는 문헌들, 파일들을 다 어태치 파일을 눌러서 불러와서 붙여주시게 하면 돼요. 붙일 수 있는 파일은 PDF, JPG, DOC, PPT, 엑셀 등등 파일의 유형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이 붙을 수 있는 개수도 제한은 없습니다. 용량도 제한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걸 붙이면은 그냥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의 크기만 늘어납니다. 그 안에 파일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일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는데 대부분 집어넣게 되면 어느 정도 집어넣게 될까요? 대부분 이 해당되는 논문의 원문 파일인 PDF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논문의 그림 파일들이 별도로 있다. 피겨가 별도로 있다면 그림 파일들 별도로 집어넣을 거고, 테이블도 별도로 나올 때는 테이블 집어넣고, 서플리먼트 매트로 있다. 서플리먼트 매트를 집어넣고, 관련된 거 리포트 자료 이런 거 있으면 더 집어넣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자주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해당되는 원문만 첨부하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파일이 첨부가 되고 나면은 해당 파일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오픈 위드라는 파일 명칭과 함께 옆에 프로그램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 해당되는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고자 할 때 클릭을 하시고 오픈 위드라고 되어 있는 거에 프로그램명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PDF는 어크로벤 리더로, 그다음에 DOCX 파일은 MS 워드 파일로, 프로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을 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클릭하셔서 열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잘못 첨부된 파일은 딜리트를 통해서도 지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레퍼런스에다가 파일을 다 붙이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겠지만, 레퍼런스가 100건이 넘어갈 때 그걸 일일이 100개를 다 손으로 붙이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기능이 Find Full Text 기능입니다. 해당 저널 사이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PDF 파일을 첨부해주는 기능인데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가 수집했던 올 레퍼런스에서 다 한 번에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그 중에 몇 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선택을 해주시고, 전 5개 선택했거든요. 한 5개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랜덤하게 선택한 5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여기 레퍼런스 선택한 것 중에 아무거나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Find Full Text라는 메뉴가 등장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이라이트 된 것 중에 아무거나 해서 하이라이트 된 것 중에 우클릭하시면 되세요. 네, Find Full Text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좌측에 Searching이라고 Find Full Text라는 그룹 아래 Searching이 잡히게 됩니다. 이 메뉴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교환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Searching이라는 거는 내가 5개 잡았으면 5개가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카운트 하나씩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떨어질 때마다 Found PDF, Found URL, Not Found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거예요. Found PDF는 말 그대로 PDF를 자동으로 첨부해 와서 파일이 첨부가 완료된 것들의 found PDF고, found URL가 not found 못 찾은 경우예요. not found인 경우에들은 대부분이 저작권에 굉장히 스트릭한 저널들,
또는 너무나 오래돼서 PDF 자체가 없는 경우 또는 한국 문헌들이 좀 대부분이 not found로 등장합니다. 앞전에 제일 처음 설명드렸던 저작권이란 부분은 뭐냐면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된 문헌들은 원문 접근이 허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 접근이 허가된 문헌들은 found PDF로 자동으로 붙게끔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원문들은 안 붙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원문 접근이 허가가 안 된 저작권의 스트릭한 문헌들은요, found URL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URL이 붙었을 때 그 URL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구매하세요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못 찾게 되어 있는 경우들은 저작권 또는 너무 오래된 것들인 경우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선택한 거는 not found 2개가 나왔고요. found PDF가 3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나온 것들을 보시면은 클립 모양 아이콘들이 레퍼런스 리스트 탭에 생성이 됩니다. 클립 모양은 파일이 1개 이상 첨부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선택하고 나서 썸머리 탭에 가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PDF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게 되고 이 PDF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PDF 파일의 원문을 보실 수 있게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이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 전문이 그대로 들어와요. 이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요. 똑같이 여기서 상태에서 우리가 워더블 리더에서 편집하듯이 똑같이 편집하시면 됩니다. 네, 편집도 다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주기를 단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작업이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DF를 보시는 방법은 아까처럼 이렇게 어도브 리더로 여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은 또 다른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잠시만요. 예.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오픈 위드가 아니고 오픈을 그냥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서 이 오픈 메뉴는 PDF만 등장을 해요. 다른 파일들은 오픈이라고 안 나오고 오픈 위드만 등장하게 됩니다. 오픈이 나오는 경우는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 엔드노트 자체에서 PDF 뷰어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서 내가 평소에 작업하듯이 쭉 뭐 이런 거 읽으시다가 여기 보시면 어노테이션, 마크 어노테이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서 뭐 하이라이트를 하신다거나 또는 내가 관련된 메모를 다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면은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저장하겠냐라고 물어보는데 yes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사항이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다 작업이 끝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제가 닫고 이 라이브러리를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드리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를 그럼 선생님들은 이 라이브러리 열어보시게 되겠죠? 이 라이브러리 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첨부한 그 파인드 풀텍스트를 받아온 PDF 파일 다 붙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PDF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제가 메모한 주기들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작을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냐면은 과거에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엑셀이나 워드에다가 레퍼런스 리스트업을 쭉 하시고 그 레퍼런스에 관련된 원문 파일들을 별도로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막 다 첨부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파일명을 다 일일이 바꾸시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세요. 자, 어떻게 하시느냐? 이 엔도트 라이브를 다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엔도트 라이브를 모으시면은 레퍼런스 리스트, 엑셀에다 정리한 거 다 정리됐죠. 워드에 정리하던 거.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기도 다 남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레퍼런스에 맞는 원문 파일 여기 첨부되어 있죠. 이거 열면은 원문 파일 보실 수 있고, 이 상태로 메모도 다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서로 라이브러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같이 공유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요 파일에 이제 붙는 확률을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 자체가 오픈 어세스, 즉 저작권에 크게 스트릭하지 않고 대부분이 열려져 있고 최근 것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8, 90%다 붙게 되겠죠. 근데 저작권에 굉장히 스트릭하고 오래된 레퍼런스만 모았고 국내 문헌들만 모았다? 그럼 거의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어떤 레퍼런스를 모았냐의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 자체는 이 PDF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파일 이름을 막 변경하면서 저장하고 막 작업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자명, 연도, 타이틀의 일부로 PDF 파일이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PDF 파일을 간혹 가다가 내가 별도로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그러실 때는 이 파일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보시는 Save As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을 별도로 저장해 놓을 수 있게끔은 해줍니다. 근데 이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대로 저자 연도 타이틀의 일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타이틀에 풀네임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타이틀이 너무 긴 경우에는 파일명이 너무 길어서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타이틀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세팅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PDF 파일을 찾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PDF 파일을 찾을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의 PDF 파일 자체가 PC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펌메드에서 찾아와서 파인드 텍스트를 막 했긴 했지만 이미 내가 갖고 있는 PDF 파일들이 있거든요. 이 PDF 파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PDF 파일을 엔드노트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PDF 파일의 논문 정보 반입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이 기능은 폴더에 저장된 PDF 파일의 논문 정보를 자동으로 반입해서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작업 방식은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의 폴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처럼 뭐 마우스 우클릭하고 파인드 푸테트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이건 제가 한번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이 PDF를 서로 보유한 양이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ABC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하나가 있고요. 이 ABC 프로젝트 내에 PDF 파일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를 한번 엔드노트 불러와 볼게요. 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열어주는 상태에서 앞전에 있었던 이 PDF 파일을 불러오고자 할 때는 상단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의 폴더라는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포트 한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그래서 폴더에 있는 내용들을 임포트 한다. 자, 파일 옵션 창이 하나 등장해요. 이 폰트 폴더 누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추저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ABC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 폴더도 그다음 그룹 셋도 만들려고 해놓고요. 임포트 옵션은 단일 하나예요. PDF 하나로 돼 있고 중복은 따로 없습니다.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임포트 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포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동일하게 이렇게 그룹셋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양이 많으면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려요. 파인드 푸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을 때는 작업을 돌려놓고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오시면 되겠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아까 동일하게 이렇게 PDF 파일들은 첨부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PDF 파일을 불러왔으면 당연히 PDF는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디트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록 정보들까지 다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거를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PDF 파일들 다 불러오시면 이렇게 다 작업이 끝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에디트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타이틀만 딸랑 있습니다. 타이틀이 파일명으로 딱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이 논문 파일에 메타데이터가 없는 경우예요. 자, 이 PDF를 갖고 왔을 때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논문 정보들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경우들은 이 PDF 파일 자체에 메타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메타데이터가 없는 PDF 파일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오래됐거나 또는 직접 스캔해서 만든 PDF 파일들이 그 메타데이터가 안 담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 앱스에 다 있잖아요. 이 정보를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메타데이터를 읽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못 읽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펌메드나 구글에서 찾으신 다음에 이 에디트 탭에다가 이 내용만 다시 구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수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펌메드에서 정보를 갖고 오기도 했고, 내 PDF 파일도 갖고 오다 보니까 당연히 중복된 것들이 막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복은 처음부터 신경 쓰면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중복을 생각하면서 이걸 내가 수집을 했었나 안 했었나 다 검토하면서 수집은 할 수 없어요. 수집은 일단 막 하시는 겁니다. 막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이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된다. 뭔가 프로젝트를 간다, 논문을 쓰겠다라는 스텝이 있을 때 그 스텝 전에 하시거나 뭐 가끔씩 한 번씩 털어내고 싶다라고 할 때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PDF 요 레퍼런스의 중복 찾기 기능 요 부분부터는 제가 여기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한번 쭉 그대로 이어서 가볼게요. 그래서 교환에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복을 제거할 때는 전체 레퍼런스, 올 레퍼런스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는 뭐 어떤 레퍼런스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의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 보시게 되면은 Find Duplicate라는 메뉴가 있어요. Find Duplicate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Find Duplicate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타난 팝업 창은 왼쪽과 오른쪽의 레퍼런스가 중복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중복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라고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는 일일이 다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엔드노트가 중복을 거르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글자 하나 그다음에 구두점 하나, 스페이스 하나까지 완전히 똑같으면은 100% 일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복으로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을 의미상의 파악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글자가 똑같은지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동일한 아티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비교하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 팝업 창이 등장을 하면은 그냥 바로 우측 상단에 있는 캔슬 버튼 그냥 클릭하시면 되세요. 캔슬을 클릭할게요. 자, 캔슬을 클릭하면은 중복된 아티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중에 중복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중복된 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가 다 하이라이트가 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제가 중복 좀 여러 개 만들어 두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파인드 불게 찰게요. 이렇게 중복이 안 된 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브 레퍼런스 투 트래시를 하시게 되면은 중복된 것만 싹 지워지고 중복 안 된 하나만 딱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무브 레퍼런스 투 트래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중복은 다 지워지고 중복 안 된 16개만 남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중복이 다 제거가 됐는데 이렇게가 끝이 나면 좋은데 이렇게가 끝이 안 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만 수집하면은 이런 일들이 거의 없는데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이 두 개의 아티클은 완전 똑같은 아티클이에요. 100% 똑같은 아티클인데 중복 제거로 안 걸러진 겁니다. 왜 안 걸러졌느냐? 여기 보시면 전월명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죠. 예. 이건 왜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마다 전월 명칭은 어디는 풀네임, 어디는 약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갖고는 왔는데 서로 각자의 명칭으로 들어와서 이게 엔드노트는 글자 수로 보니까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복을 인식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최종적으로 중복 작업을 걸릴 때는 이 앞전에 있는 find duplicate를 끝내고 난 다음에 타이틀이나 저자명으로 솔팅을 해주신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보시다가 중복된 게 있으면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Move Reference to Trash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복된 게 있는지 막판에는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복을 제거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 제거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만약에 해서 지혜린 선생님 거를 내가 하다가 잘못 지웠어요. 그러면 이걸 복구하면 됩니다. 이 트래시에 가시게 되면은 남아있게 되고요. 이 트래시에서 내가 살리고자 하는 걸 선택하시고 앞전에 그룹에 드래그 앤 드랍 하듯이 똑같이 올 레퍼런스에 드랍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복구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래시로 옮기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트래시로 옮길 수는 있는데 하나씩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시고 또는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어떤 메뉴를 쓰셔도 동일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복이 제거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작업은 이 다음에 할 스텝을 위해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정리를 하느냐? 자, 내가 이제 이번 논문에 쓸 레퍼런스로 28개를 선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28개만 딱 그룹에 넣어놓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레퍼런스에서 28개 레퍼런스만 싹 모아서 여기 있는 걸로 내가 논문 쓸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 작업이 그룹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뉴 라이브러리에다 새로 모으는 방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룹으로 하는 방식이 좀 편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룹에 이제 올 레퍼런스 개수가 100건 뭐 이 정도면은 내가 찾기 쉬운데 1000건, 2000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쓸 레퍼런스를 골라내는 것도 사실 일이긴 해요. 그리고 그 1000개, 2000개가 모이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만약에 오류가 나서 그 파일이 열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가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때그때 논문을 쓸 때마다 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수집을 이제 초벌로 이렇게 쭉 해오고 중복도 제거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원문을 찾아놓은 이 5개를 갖고 케이스 리포트를 쓰고자 해요. 요걸 가지고 그 선택을 5개를 해주게 되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카피 레퍼런스 2의 뉴 라이브를 합니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뉴 라이브를 카피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악전에 제일 처음에 했던 라이브를 생성하던 것처럼 똑같이 어디 위치에 저장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늘 하던 습관대로 만들고 케이스 리포트다라고 이렇게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라이브러리 창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원래 있던 거, 이건 제가 카피해온 거.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 만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워드 파일도 문서 하나에서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이렇게 안 하고 그때그때마다 문서 파일을 계속 생성을 하잖아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똑같아요. 그냥 내가 그때마다 생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새로운 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냥 새롭게 다시 수집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시면은 뉴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다시 새로 수집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카피해서 쓰셔도 되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카피를 하시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은 갖고 있던 PDF 파일들이 다 와요. 똑같이 옵니다. 아까 메모해 놓은 거 다 오게 되고요. 그 제가 주기 남겨놓은 거 있었죠. 주기 남긴 것도 다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업했던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카피해 오시면 다 이렇게 남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으실 수 있으세요. 자, 카피를 5개 하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 카피 안 해온 2개도 더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카피 레퍼런스 2에 추즈 라이브러리를 하셔도 되시고 제가 열어놓은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명이 나타납니다. 2025 케이스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2개가 바로 와요. 그리고 당연히 2개가 새로 수집이 됐으니까 카피드 레퍼런스이죠. 아까 임포트 레퍼런스랑 이름이 좀 다르죠. 임시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올 레퍼런스 7개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제가 다 완료된 레퍼런스가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작업은 이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내 논문을 쓸 때 내 논문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와 MS 워드를 연동해서 쓸 수가 있게끔 되는데 엔드노트를 MS 워드에서 쓸 때는 딱 2가지 기능만 거의 씁니다. 바로 참고문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 2가지 작업만 거의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작업들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2가지 정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가 이제 PC에 설치가 되고 나면은 워드를 실행했을 때 엔드노트 20이라는 탭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이건 별도로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엔드노트 프로에 설치하면 워드에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될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참고문헌 삽입하는 방법을 교환해 있는 대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그대로 실행해둔 상태로 놔두시면 되고요. MS 워드를 실행해 주시도록 할게요. MS 워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논문 쓰는 작업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 새 문서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새 문서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새 문서까지 만드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다 비어 있으니까 이제 어디에 어떻게 논문 레퍼런스 삽입되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요 레퍼런스 라이브러리의 썸머리 탭을 보시게 되면은 초록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초록의 일부분을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카피하셔가지고 워드에다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어떤 글을 쓰고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있다 정도로. 그래서 새 문서를 만드시고 글자를 일부분 갖고 와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글자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썸머리 탭에 보시면 초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초록의 일부분을 그냥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을 쓴 이제 이 논문 내용에다가 레퍼런스를 추가할 거예요. 네, 근거 자료로. 자, 작업하실 때 우선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거는 워드 탭에 엔드노트 21 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혹시 없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엔드노트 탭이 있는지를 확인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작업하실 거는 내가
어떤 레퍼런스를 먼저 삽입할 건지, 그래서 어느 위치에 삽입할 건지 먼저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요 위치에 넣겠다. 라면 이제 그거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깜빡깜빡이게 해주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이제 투구 규정만 좀 달라요. 구두점 앞쪽에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구두점 뒤쪽에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른데, 저는 일단 구두점 앞쪽에다 인용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내가 이 부분에 인용할 레퍼런스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3개만 선택해 볼게요, 일단. 뭐 더 선택하셔도 되세요. 조금 선택하셔도 되시고. 네, 일단 3개를 선택을 해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워드로 온 다음에 커서가 깜빡깜빡이는 게 확인이 되신 상태에서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왼쪽에 Insert Citation이라는 글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아이콘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Insert Citation 글자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에는 Insert Selected Citation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두 번째 Insert Selected Citations 클릭해 보시게 되면 본문 내 인용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레퍼런스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숫자로 들어와 있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내 인용 정보는 저자와 연도로 들어와 있고 아래쪽에 참고 문헌에는 뭔가 초록 정보들까지 다 같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류는 아니고요. 요 엔드노트가 지금 모양을 이렇게 입혀놓은 거예요. 이 모양을 아까 제가 드렸던 숫자 형식, 우리가 자주 보는 숫자 형식으로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요 엔드노트 탭 메뉴 보시면 드롭다운 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요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어노테이티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어노테이티드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를 넘버드로 바꿔주시게 되면 넘버드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번호 정렬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용어 설명될 때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이에요. 이게 스타일인데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인용의 모양을.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아까 1번부터 3번 인용한 것보다 좀 더 뒤쪽에 커서를 한번 더 보시고, 네, 뒤쪽에 커서를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와서, 뭐, 아까 인용한 걸 그대로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뭐, 저는 다른 걸 한번, 4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다른 거 4개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인서트 작업을. 자, 선택이 되셨으면은 다시 워드로 와서 커서 깜빡이는 위치 확인하시고 엔드노트 탭 메뉴에 Insert Citation에 Insert Selected Citation 이렇게 글자 부분이죠. Insert Citation에 Insert Selected Citation 누르시게 되면은 뒤에는 4번부터 7번으로 다시 번호가 잡히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누적된 레퍼런스를 쌓여서 총 7번까지 레퍼런스가 쌓이게 됩니다. 잘 되실까요? 혹시 안 되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지금 작업하는 게 엔드노트를 활용한 레퍼런스 삽입 작업이에요. 요거는 선생님 논문을 한 편이라도 이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왜 편한지 바로 아실 겁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엔드노트 안 쓰셨다고 하면은 첫 번째 힘들었던 건 뭐냐? 이 본문 내 인용 번호를 다 손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인용된 순서대로. 중복된 거 있으면 중복된 번호 다 확인하고. 그렇죠?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내가 중복된 걸 다시 한번 인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중복된 거 인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1번부터 3번 인용했던 거를 한 번 더 인용했다면 2번, 3번 이렇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힘든 게 뭐가 있었죠? 레퍼런스들을 대부분 하나 이렇게 어디 모양이 통일된 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A, B, C, D 이렇게 다른 PDF들을 갖고 오다 보니까 모양이 서로 다 다르게 붙어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통일성 있게 맞춰줘야 돼요. 뭐 저자명수에다가 몇 명 이상일 때 애돌로 처리하고 이렇게 이탈릭체로 처리하고 볼드체 또는 띄어쓰기 구두점 이거를 한 방에 다 맞춰준다 엔드노트는. 그래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을 해줘요. 논문 쓸 때 레퍼런스 작업의 시간을 이렇게 단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거예요. 논문 쓰실 때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쓰시고 손으로 쓰신다? 시간을 그만큼 엄청나게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엔드노트 쓰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된 클래스 문자로 등장하시는 경우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저희 엔드노트 다운로드 받았던 메뉴 있지 않습니까? 엔드노트 다운받았던 메뉴, 엔드노트 들어오시면은 엔드노트 다운로드 받았던 이 설치 파일 다운로드 메뉴 탭 메뉴에 보시면은 엔드노트 FAQ라고 또 탭 메뉴가 붙어 있어요. 엔드노트 FAQ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잘못된 클래스 문자열이 아마 이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엔드노트 FAQ의 2페이지에 14번 글에 잘못된 클래스 문자 오류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요 링크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은 레지스트리라는 걸 편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워드의 권한이 선생님이 그 관리자 권한까지 안 가 있고 유저 권한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을 설정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해결 방안 캡처된 대로 순서대로 일단 해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시면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고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해보셨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 엔드노트 FAQ 첫 번째 페이지로 오시게 되면은 FAQ 외 해결 방법 안내 기술 지원 연락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한국 대행사 서린바이오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이메일 계정에다가 그 잘못된 클래스 문자열 나오는 그 화면 전체를 다 캡처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시면은 여기서 원격을 잡아서 아마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아까 해결 방안은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로도 안 되시면은 아마 PC 자체 뭔가 작업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대부분 기술 지원을 좀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바로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제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런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드노트를 활용하셔야지만 레퍼런스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자, 근데 이 레퍼런스 쓰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엔드노트가 연동된 부분 클릭 시 회색 음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편집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워드 파일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게 되면은 회색이 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뭐냐면 필드 코드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앞전에 용어에 설명드렸던 바로 엔드노트 프로그램과 워드가 서로 프로그램이 연결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회색 진한 음영으로 보여준다. 이게 필드 코드예요. 이 필드 코드는 우리 눈에 지금 1, 3, 2, 3 이렇게 숫자로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저자연도 정보도 들어가 있고 이게 초록 정보 다 들어가 있는데 단지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 편하게끔 옷을 바뀌어서 입혀놓은 것 뿐이에요. 스타일만 입혀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편집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임의 편집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경우들을 보여드리게 되면 첫 번째, 자 2번 레퍼런스 내가 잘못 넣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로 지우시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거. 자, 또 다른 경우 잘못된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이 문단을 앞으로 옮기고 싶어요. 앞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잘라내시겠죠? 안 되죠? 회색 진한 음영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잘라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오류가 난다고 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 오류가 나는 프로그램이지라고 이게 잘못 인식하신 경우가 있는데 엔드노트 오류가 0입니다.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방법만 제대로 쓰시면 되세요. 자, 사용 방법을 제대로 쓰신다라는 건 어떤 걸 알고 계시면 되냐면은 바로 이 삭제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오류가 안 납니다. 예, 절대 안 나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삭제하는 방법은 엔드노트 탭 메뉴의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를 활용하게 될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레퍼런스를 우리가 좀 삽입을 해놨잖아요.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자,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면은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이라는 메뉴가 있게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까 인서트 사이테이션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클릭. 자, 클릭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작은 팝업 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팝업 창은 지금까지 제가 입력한 삽입한 레퍼런스가 리스트업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1번, 2번, 3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등장하고 있고요. 이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불필요한, 내가 지우고자 했던 레퍼런스들이 있으면은 가장 우측에 검은 역삼각형이 있어요. 검은 역삼각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리무브 사이테이션 메뉴가 등장하게 됩니다. 검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리무브 사이트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레퍼런스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우자마자 바로 바깥쪽 활성화는 안 돼요.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셔야 좀 활성화 됩니다. 그럼 일단 2개씩만 남겨볼게요.
자, 근데 지우실 때, 내가 지우고자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실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Edit Citation이라는 탭이 있고요. 그 옆에 작게 Reference라는 탭이 있습니다. 에디트 사이테이션 레퍼런스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레퍼런스 쭉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이거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미 논문 쓰실 때쯤에 충분히 리뷰가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바로 압니다. 그럼 이렇게 지우고자 하는 거를 레퍼런스 통해서 확인하시고 지워주시면 되세요. 다 지웠으면 OK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번호 정렬도 바뀌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누적되어 있던 레퍼런스도 깔끔하게 5개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셔야 되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지운다거나 여기서도 이게 본문 인용 번호 이렇게 지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번호 정렬이 다 깨져버립니다. 자동 변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인설트, 그러니까 삽입하는 방식은 사실 인설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이게 방법 말고도 한 6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요 아이콘 눌러서 뭐 여기서 직접 찾아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드래그 앤 드랍도 있고 방식이 되게 많은데 지우는 방법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에디트 앤 매니 사이테이션에서 이거. 그러니까 지우는 방법은 무조건 이거니까 이걸로만 지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인설트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아까 그 방식으로 설명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내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레퍼런스를 체크를 하고 인용할 위치에 커서를 두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인설트의 오류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는 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삭제하는 방식을 알았으면은 왜 오류가 안 나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첫 번째, 2번 레퍼런스를 지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템메니 사이테이션을 지우면 된다. 그럼 이제 오류 안 나고. 그 다음에 문단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은, 이 문단을 올리고자 할 때는 이 레퍼런스 4번, 5번에 남아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저만의 주기를 남깁니다. 일단 메모를 해놔요. 여기 레퍼런스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겨두고, 일단 이 4번, 5번을 잠깐 빼놓습니다. 잠깐 빼놔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회색 진한 음영이 없죠?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라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와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되죠? 진한 회색 음영이 없으니까 이런 진한 회색 음영이 없는 데서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평소에 워드 처음 입력하듯이. 그 다음에 참고만 4, 5번이 있던 자리에다가 제가 아까 넣었었던 4번, 5번만 선택해서 여기다가 다시 인서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4번, 5번이 오는 게 아니고 1, 2번이 와야 되겠죠? 다시 번호 정렬이 바뀌어야 되죠? 인용된 순서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것도 엔드노트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네. 이래서 오류 없이 쓰시려면 이렇게 넣고 빼고만 잘 하시면 되세요. 또 한 가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참고 문헌이 이렇게 본문 구두점 앞쪽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구두점 뒤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구두점을 지우고 구두점을 앞쪽에 찍어주면은 구두점 뒤로 이동번호가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회색 음영은 건들지 않는다. 편집으로 건들지 않는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웃풋 스타일은 아까 전에 간단하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웃풋 스타일은 저널 학술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편집해서 쓸 수는 있는데 편집하는 걸 배우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엔드노트는 좀 편리하게 돼 있는 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엔드노트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는 있는데 여기는 업데이트가 좀 느립니다. 내가 지금 당장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에 그 형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신청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 도서관에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결을 해드리느냐? 바로 도서관 홈페이지 아까 엔드노트 메뉴 들어오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메뉴 옆에 스타일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저널명으로 스타일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스타일은 그냥 업데이트 해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스타일 신청이라는 탭에서 신청하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저널이 있다면 신청 탭에 들어가셔서 저널명과 대부분 그 저널의 URL 정도를 붙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 저널을 참고해서 대부분 당일 또는 늦어도 그 다음날 정도로 만들어 드려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청하실 때는 내가 타겟된 저널에 설정이 되면 그때 신청하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뭐 30개, 40개 막 내가 내 분야에 있는 3, 40개 저널을 다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올려놔도 투후에 또 바뀌어요. 그럼 다시 또 신청하셔야 되고 결국 또 다시 받으셔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받아서 써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저널명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전월명에 맞는 스타일이 있으면은 그 전월 스타일을 받아서 쓰시면 되시고, 없으면 신청을 해주시거나, 받아서 썼는데 너무 옛날 버전이거나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스타일을 쓰시는 방법은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뭐락뭐락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첨부 파일 아이콘에 여기 ENS라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요 파일을 받는 거예요.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항상 이 글 내용에 제가 뭐라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스타일 파일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고서는 엔드 스타일 파일 이용 안내라고 이렇게 링크를 걸었는데, 요걸 링크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읽어보시고 쓰시면 되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내 PC의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엔드노트에 스타일즈라는 폴더에다 집어넣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워드에 오시게 되면 아까 우리 스타일 바꾼 탭 눌러보시게 되면, 스타일의 넘버드 부분 눌러보시게 되면은 제일 위에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이라고 메뉴가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눌러볼까요?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 눌러보시게 되면 아마 조그만 팝업창이 등장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엔드노트에서 제공하는 스타일 파일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올드한 것들도 있고 전월명이 다 안 맞는 것들도 많아요. 그 아까 제가 받았던 게 캔서 제노믹스 앤 프로테오믹스였거든요. 이거 설정해 보게 되면은 요 저널은 본문 내 인용 번호를 소가로로 잡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저널에 대해서 쭉 정보를 줄 때 별도로 볼드체나 이탈릭체는 쓰지 않고 끝에 DOI 정보를 표기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형식을 다 바꿔주는 겁니다. 스타일 파일이. 그래서 내 저널에 맞는 형식을 받아서 그냥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학위 논문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학위 논문도 스타일 파일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아까 스타일 파일 다운로드 받는 곳에 보시면은 성의규정 대학원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되세요. 저희 학위 논문 그 투유정이 2015년도에 개정된 이후로 아직 개정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요거는 옵션한 건데, 아까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비블리오그래피라고 되어 있는 요 아래쪽에 조그만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우측에. 요거 누르시면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있는데, 요 레이아웃에서 글자 크기나 그 다음에 라인 스페이싱, 그 다음에 폰트 같은 거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는 레퍼런스의 폰트만 바꿔줘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회색 음영되어 있는 부분 있죠. 회색 음영 진한 부분. 거기 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설정된 거랑 똑같이만 세팅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해외 학술지 투고할 때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은 타임즈 뉴 원체에 10에서 12 폰트 중에 아무거나 설정하시고 라인 스페이싱은 더블. 워드에선 줄간격 2.0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쓰시면 되십니다. 이게 가장 표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투고를 하시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논문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영문 규정도 끝나가지고 논문을 투고해야 되는 시점에서 가끔가다 투고 규정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없을 경우에는 그냥 내시면 되세요. 그냥 엔드노트 연동된 대로 그냥 내시면 되는데, 만약 투고 규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고. 당신이 만약에 레퍼런스 매니터 소프트웨어를 썼다고 하면은 필드 코드를 제거하세요. 서브미팅 하기 전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뭐냐면은 필드 코드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은 어디서 하냐면은 아까 스타일 메뉴 있었던 거 바로 아래 보시면 Convert Citation Bibliography에 Convert to Plain Tex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워드에 오시게 되면은 지금 연동이 잘 되어 있죠. 이거를 끊어달라는 건데요. 이 스타일 아래 보시면 Convert Citation Bibliography에 클릭을 하시고 Convert to Plain Text라는 두 번째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너 정말 이거 하겠냐라고 물어보면서 저장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럼 yes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파일, 저희가 지금 이 작업한 파일을 일단은 저장을 할게요. 저는 일단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을게요. 저장을 하고 나면 한번 깜빡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 2라고 새로 등장하고요. 아까랑 똑같은 문서예요. 근데 드래그 보면은 회색 진한 음영이 더 이상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필드 코드 제거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 메뉴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필드 코드가 제거된 문서를 내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요 문서를 이제 제출하셨어요. 근데 이게 억셉이 돼서 다 출간되면 끝이 나는데, 만약 리젝이 됐어요. 그러면 리젝된 파일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타겟 저널을 선정을 할 거예요. 그 선정된 저널에 맞춰서 단락 수정하고, 테이블 수정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수정할 거고, 스타일도 바꿔서 내야 되는데, 여기서 스타일을 바꾸려고 해보다 보니까 안 바뀌어요. 여기는 안 바뀝니다. 안 돼요. 네. 엔드노트로 내가 썼었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죠? 여긴 필드 코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간혹가다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경우 저한테 요청해 주시냐면은 리젝이 되신 상태에서 이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선생님 제가 이 파일과 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쓴 거거든요. 이 두 개를 다시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이건 연결 절대 못합니다. 이건 본사도 못해요. 왜냐? 여기에는 아무 정보가 없어요. 아무런 코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파일 하나를 내려보시게 되면 문서 이 새로운 걸 내려보시면은 아까 연결된 문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까 저희가 기억나시나요? 컨버트 플레인 텍스트 할 때 저장하겠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저장했잖아요. 이 저장한 파일을 잘 갖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작업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와 함께 내가 저장해 놓은 워드 파일을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엔드노트가 연동되어 있는 그 필드 코드 남아있는 워드 파일을 잘 묶어서 이 세 개를 같이 하나의 폴더에 잘 넣어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젝이 되면 요걸 꺼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세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문서 2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거 끊어놓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꼭 저장해놓은 문서대로 다시 활성화시켜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엔드노트 스타일도 바꾸고 레퍼런스도 다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뒤에 매뉴스크립트 매처는 교환을 참고해 보시면은 저널을 찾는, 그러니까 내 논문의 타이틀과 초록을 기반으로 추천 저널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정리하고 종료할 예정인데 그 전에 줌의 채팅창에다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거예요. 지금 URL 링크를 줌의 채팅창에 보내드렸는데 클릭해 보시면은 그 엔드노트 교육 만족도 설문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체크 하시면서 요 유의사항 들으시고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줌의 채팅창에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드노트는 논문 작성을 도와드리는 도구예요. 그래서 유용하게 쓰시려면 내가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거에서 좀 이게 처음 써보시면은 이렇게 해도 해야 되나 복잡할 수 있지만은 오늘 배우신 과정들의 전반적인 것들만 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하나 생성해보고 펀맨에서 수집해보고 파인드 풀텍스트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논문에 인서트 한번 해보고 리무브 한번 해보고 이런 정도만 하셔도 거의 모든 과정을 다 하신 겁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정보가 내 논문에 남게 돼요. 내 논문의 근거로.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하지만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논문 파일 하나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하나 이렇게 한번 매칭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레퍼런스 삭제는 반드시 editml 사이테이션 메뉴 사용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엔드노트 관련된 정보는 아까 엔드노트 FAQ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도서관을 문의 주시면 됩니다. 쓰시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홈페이지에 뭐 Q&A 게시판도 있고요. 이메일 보내셔도 되시고, 전화 주셔도 되시고, 또는 직접 오셔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뭐 원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C톡으로 사서팀의 이승재를 찾아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시면서 필요하신 거, 궁금하신 거, 오류나 불편사항 다 문의 주시면은 관련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